결국에는 지금 새로운 카페를 한다는 분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내 저가 커피 요즘 뭐 컴포즈가 잘 된다, 메가가 잘 된다. 그게 뛰어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사업으로 접근한다면 3년 안에 내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구대회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구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책을 쓰셨나요? 저는 총 6권의 책을 썼는데요. 예. 커피집을 하시겠습니까? 예. 구대회 인생 커피, 커피의 본질, 카페 스타트업, 뭐 이런 책들. 최근에는 뭐 오동엽이라고 오늘도 예. 알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의 문을 엽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첫 번째 책, 커피집을 하시겠습니까의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내용을 좀 추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요즘 현실에 맞게 다시 이제 구성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매운맛 버전인데요. 매운맛. 아주.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냥 심심한데 카페나 할까? 직장 힘든데 카페나 차릴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쓴소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현실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원래 커피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그전에는 다른 직장이셨죠? 제가 원래는 이제 금융권에 계속 있다가 2008년도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먹고 살고 싶다. 그리고 가족을 건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 2008년 그럼 증권사 쪽이세요? 그렇죠. 여의도? 예. 그 전에 이제 투자자문사 두 곳에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여의도 증권사. 증권사에서는 IB본부에서 이제 브로커리지 역할을 했었고요. 이거 완전 증권 매니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세계 일주를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약간 어린 왕자 같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또 초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뭐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저도 옛날에 꿈이 카페 사장이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카페를 차려보려고 돌아다녀 봤는데 카페라는 거 하다 보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에 몇 잔 정도는 팔아야 대략 오늘 적자 흑자가 나오는데 그 손익분기점을 맞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뭐 차리신다고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카페에서 이제 커피 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원두, 그것만 생각해요. 우유, 그죠? 소스.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원가는 뭐냐? 인건비랑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 그쵸. 카페 인테리어비 엄청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을 이제 매년 20%씩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편하게 5천만 원이라고. 그럼 매년 1,000만 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권리금 받으면 그 5천만 원 받으면 되지. 그런데 권리금으로 5천만 원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설 권리금으로는 안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시설 권리금 안 되고 내가 바닥 권리금 그 정도. 그럼 매년 1,000만 원씩 이걸 이제 빼야 되는데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임차료 이런 것들이 훨씬 크다. 자, 그럼 우선 지금 카페를 한 개 하시는 건 아니죠? 저 서울 마포에 광흥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수점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조시설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로스팅도 하고 제가 또 이제 글도 쓰고 이제 사람들 만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3개의 매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2개는 소매고 하나는 도매고. 그러면은 그 3개 다 합쳐서 지금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매출이 뭐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뭐 한 5억, 6억. 연 단위로요? 그 정도 나오죠. 이게 전에 있던 직장에서 있다가 이게 나오면은 우선은 그 수입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나오죠. 처음에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카페에 가면 뭐 2,000원, 3,000원짜리 메뉴들이 있잖아요. 커피를 팔면 3,000원 아메리카노 예를 들면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몇천, 몇억, 몇십억 뭐 그런 단위들의 계약들 뭐 이런 것들 숫자를 보다가 그거의 10,00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를 보는 거예요. 3,000원, 뭐 2,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수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 뭐 회사를 다니면 고객을 매일 몇십 명씩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미팅 자리 한두 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오니까 그럼 중간에 또 이제 어려운 고객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갑질이라는 거를 한 번도 뭐
당해보지 않다가 예. 어떻게 보면 나 증권사였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별로 그럴 일이 없거든요 살면서 우리가 그쵸, 그렇지 그쵸. 않나요? 예, 우리가 예, 뭐 예. 그러면 지금 있는 카페가 동네 카페인가요? 그러면 지역? 그렇죠 동네 카페죠. 그럼 주로 오는 사람들이 주민들, 지역 주민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좀 독특한 게 예. 차로 많이 옵니다. 어. 그러니까 걸어서 오는 손님은 제가 볼 때 한 30% 많으면 40%고 나머지 이제 60%에서 70%는 차를 끌고 오세요. 동네 사람들로만은 그게 유지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반경 한 100m, 150m에도 카페가 10개 이상 있습니다. 200m는 한 20, 30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다 지나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과거에는 한 2개밖에 없었어요. 그 대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카페를 왔었지만 지금 10수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수많은 카페를 지나서 저희한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예. 그분들이 온 이유를 제가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커피의 맛이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런 부분에서.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커피 아메리카노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2,500원입니다. 예? 싸죠. 예.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커피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네.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저가형 프랜차이즈 네. 카페가 있고 좀 이제 아메리카노가 이제 4,500원 이상 하는 이제 지역 카페가 있는데 지금 2,500원 맛이 안 날 텐데 그럼 어떻게 안 해서? 나죠.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떤 개념이냐면 캐치프레이즈가 누구나 싸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자였어요. 싸다는 의미가 예. 이제는 2,500원도 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 1,500원짜리 네. 커피도 있고 1,600원짜리 커피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과거에 그렇게 팔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나 네. 모든 비용들이 오르면서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꿨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한다라고. 네, 그래서 2,500원 정도면 저희는 공간을 많이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잠깐 앉아서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공간만 제공하기 때문에 예. 자리값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면은 하루에 몇 잔 정도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략? 우리가 이제 많이 팔 때는 뭐 300잔도 팔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뭐 안 팔릴 때는 뭐 200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만 200잔 팔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제 라떼라든지 뭐 다른 음료들도 팔아서 뭐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직원은 뭐 2명이나 1.5명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커피업을 하면서 최근에 좀 가장 어려운 일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뭐 10조다. 예.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뭐 360잔 가까이 마신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카페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2008년에 그때 뉴스 봤던 게 이거였거든요. 우리나라 카페 포화 상태다. 우리나라 인구 지금 안 늘었잖아요.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예. 그런데 카페는 훨씬 많이 늘었죠. 엄청 늘었죠.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또 엄청 많이 줄어요. 망하는 카페도 많고 생기는 카페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유지하는 건데 어쨌거나 카페가 많아지면 우리 손님이 적든 많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 주변에 카페가 생기면. 그래서 주변에 카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손님들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우리 단골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단순히 뭐 커피를 뭐 제공하는 걸 떠나서 말 한마디를 좀 따뜻하게 대하고 기억해주고 그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메뉴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뭐 시럽을 2번 넣는다든지 이분은 우유를 얼음의 양은 그대로지만 우유 양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 아 나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럼으로써 이제 단골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주변에 카페 수가 많아지면서 고객가 줄어드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어려움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고민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예전에 프랜차이즈 커피들은 그래도 네네. 가격대가 있었거든요. 좀 그렇죠. 1군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네네네. 그러다 이제 이디야 등장하면서 아 되게 가성비 있다, 저렴하다. 그래도 아메리카노가 그때 2,500원, 이제 지금 3,000원 넘어갔죠. 넘어갔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더 내려간 거예요. 메가 커피라는 거 등장하면서 2,000원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1,500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가격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타격이 가나요, 확실히? 엄청 가죠. 엄청 가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마신 사람 중에 10명이라고 본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커피 러버,
커피 홀릭, 완전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야 20%입니다. 10에서 20%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그냥 뭐 무슨 커피든 웬만하면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커피라기보다는 목말라서 마시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다보단 살 안 찌니까. 아, 예. 저 그냥 다이어트 뭐, 음식으로 먹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좀 싸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객의 한 발은 항상 카페 밖에 있다. 한 발은 카페 안에 있고. 그럼 뭐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고객한테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도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십니다. 그러면 가격 싸움으로는 이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전략을 쓰자고 하면은 그래도 프리미엄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존재는 하니까. 그렇죠. 그런 시장으로 전략을 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공간까지 제공한다면은 커피를 뭐 우리 동네 카페라 하더라도 뭐 4,000원, 5,000원씩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매일 마시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맛있는 커피는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법인카드가 아닌 다음에 개인 카드로 할 경우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아메리카노는 한 2,500원. 아이스로 한다면 3,000원 정도의 프리미엄 커피를 제공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새로운 카페를 한다는 분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저가 커피. 요즘 뭐 컴포즈가 잘 된다. 메가가 잘 된다. 그게 뛰어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컴포즈는 컴포즈끼리, 메가는 메가끼리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돼요.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금융 측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들의 이제 최종 목표가 뭘까? 그런 최종 목표는 그걸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본인도 이거 자체가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걸 느끼기 그 때문에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할리스도 뭐 다 팔려가지고 뭐 조금 좋아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P나 이런 데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특정 브랜드를 샀어요. 근데 지금 매장이 1,000개야. 그럼 자기들도 한 3년 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이제 금융을 일으켜서 사왔는데 이자 비용도 발생할 거고 기회 비용도 있을 거고 배당도 해야 되고 그거 생각해 보면 매장을 1,500개나 2,000개로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상 매출이 성장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 매장을 늘려야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가 팔렸다. 그러면은 그 매장의 수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구조가 뭐예요? 유명 모델을 써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 하여금 눈에 띄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매장의 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브랜드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됐죠 이미. 그래서 저가 커피도 좋은 시를 다 끝났어요. 한 3년 전에 해서 한 4년 전에 시작해서 뭐 작년까지 했던 분들은 진짜 코로나 때 돈 좀 벌었습니다. 뭐 지금 만약에 이제 카페를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자기 개인 선택이긴 하지만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소장님 그 인스턴트 커피 드셔보신 적이 언제? 인스턴트? 맥심? 안 먹어요. 안 드세요? 이제 저는 가끔 마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맛있어요. 인스턴트 커피도 맛이 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RTD 커피라 레디 투 드링크 캔커피 프라스트 커피 있죠? 그것도 맛이 좀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두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대체제기는 하지만은 그 커피의 품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저가 커피들도 맛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가 커피를 1,500원짜리 커피를 하더라도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아요. 원두 자랑하더라고요. 좋은 원두 쓴다고. 실제로 마셔보면 뭐 웬만한 카페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준이 이렇게 대부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카페를 창업한다 하면은 그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되 거품을 빼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좋은 커피를 싸게 팔아라. 싸다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 카페라 그러면은 좋은 원두를 써서 아메리카노 4,500원? 그건 너무 비싸죠. 그것도 비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타벅스랑 대결해야 되는구나. 스타벅스도 있고, 뭐 투썸 플레이스, 그런데 뭐 파스쿠치 너무 많죠. 그런 데랑 뭐 그냥 넓은데 눈치 안 보이는 대로 결국에는 가격으로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격을 낮추면 그런 컴포즈나 저가 커피한테 안 되고 가격을 또 그렇게 한 4,500, 5,000원 받자니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랑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가격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개인은 되지 않는다.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예. 개인 카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결국엔 단골을 끌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골을 어떻게 끌어야 되냐? 그들이 왔을 때, 저 프랜차이즈 가면 기억하나요? 소장님, 유명해서 어유 소장님 오셨어요? 그러지 않죠.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한 번도 못 봤죠. 개인 카페에서 몇 번 봤었어요. 그렇죠. 예. 개인 카페는 이제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고 좀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고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카페들도 있잖아요. 약간 인스타 성지 같이 인테리어 막 예쁘게 하고 그런 카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거 다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갈까? 그 카페가. 우선 단골들 대상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뜨내기죠. 예. 사진 찍고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런 카페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장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카페를 몇 년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사업으로 접근한다면 3년 안에 내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근데 프랜차이즈 커피를 차리는 게 나을까요? 개인 카페를 차리는 게 나을까요? 이제 좀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나이도 있고, 혹은 내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커피를 배우기도 어렵다. 그런 분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프랜차이즈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질에 자신이 없다. 예. 왜냐면 프랜차이즈 좀 더 적은 돈으로도 차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근데 개인 카페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가 커피를 어느 정도 배워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커피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내가 관여를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많은 시간이 일단 투입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예.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결혼했다 그러면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난 주말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인 카페가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예.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될 수 있죠. 예. 나는 카페를 하고 싶은데 꼭 개인 카페만 해야 되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알바로 다 돌린다던가. 오토 좋아하잖아요. 네. 내가 지금 카페가 잘 된다? 방심하지 마라. 무조건 6개월 내에 옆에 카페 들어오게 돼 있다. 신도시? 내 카페 잘 돼요? 잘 됐죠. 그러면은 한 1년 후에 팔 생각하는 게 나아요. 왜? 곧 들어옵니다. 여러 개 들어옵니다. 그럼 매출 반토막 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또는 이제 은퇴 후에 카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커피를 좋아한다면 카페를 하지 마라. 예전에도 되게 유명한 분이 똑같은 말 하셨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커피가 싫어질 수 있어요. 카페를 딱 하면 딱 출근해서 향기로운 커피 향기를 맡으면서 한 잔 딱 마시고 아침을 시작해. 음악 딱 틀고 클래식 음악 혹은 신나는 음악 딱 틀어놓고 이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후다다다 와가지고 빨리 카페 준비하고 걸레 빨고 행주 빨고 다가 손님 안 와. 그러면 이제 그때 커피 마시거든. 네. 장사가 안 되면 여유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병이 생깁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카페가 너무 잘 돼서 그만뒀어요. 병나서. 어떤 병이 났느냐? 이 오십견, 터널, 엘보, 그 다음에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 발목, 그 다음에 발바닥 족저근막염. 이 카페러잖아요? 서서 계속. 모든 병이 다 옵니다. 지금 보세요. 다리부터 어깨까지. 거기다가 이제 신경 너무 많이 쓰니까 진짜 너무 머리 아프죠. 왜냐면 이게 손님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툭툭 던지는 말. 근데 그게 진짜 가슴에 빗으로 꽂혀요. 만약 내가 그래도 카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대 수준을 낮춰라. 내가 카페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벌겠다. 그런데 300만 원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도 못 벌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버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을 수 있는 돈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깔고 들어가되 노력은
그 이상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안 하는 게 좋고 예. 또 카페를 하고 나면은 그런 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알고 접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카페를 실제 했을 때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테리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덕분에 좀 예, 마음을 좀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커피 저도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커피가 저한테는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커피가 없으면 아침에 일을 못 봅니다. 예, 그만큼 약 같은 거고 아침을 깨우는 음료 같은 건데 한 잔의 맛있는 커피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